이제 낮에 일을 하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정말 대단을 하십니다. 저희 이제 그 멘토님께서 제가 이제 매장에서 한 게 아니고 길 노점에서 스네커를 가지고 토스트를 구웠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길에서 성공자가 거의 없어요. 회사가 만들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선물이 주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께서 어여삐 보시고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잘 받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꿈이 없이 살다가 꿈을 꾸게 되니까 어떻게 꿔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만들어지니까 어쩌다 사장이 된 거예요. 이런 수업도 못 받고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은 절실한데 누구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수업료도 많이 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게, 이 꿈이라는 게 가슴 뛰게 하는 게 꿈인데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책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꿈을 이루거나 부호가 되거나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가 허벅지를 치고 내가 다 싫은 건데 너무 어려운 건데 이분들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귀하신 대표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꼭지, 세 개 했던 것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들으시면 아하,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더 잘하겠다.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한번 주제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혹시 가슴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이 자리에 못 오시죠?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맞습니까? 또 하나요. 예. 자, 미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대표님들께. 지금 대답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저 질문 들어왔을 때 나이 20대, 30대 전혀 대답 못했고요. 뭘로 느껴졌냐면 당신들은 잘하니까 근데 나는 관계없어. 나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40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정신이 차렸죠. 프로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프로필을 달라고 하니까 적당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30까지 넘는 직업에서 무조건 또 초대하나요? 전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네카를 하면서 첫 방송이 딱 나갈 때 멘토님이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사택으로 가죠. 근데 저한테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세요. 김석봉,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데 한 가지 기억해. 이걸 하지 않으면 김석봉은 이 땅에서 힘들 거야. 평생 누구에게나 겸손히 배워. 이거 놓치는 순간 당신은 교만해서 사람들이 싫다고 이미 버렸는데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닐 거야. 이 말
말씀이 제 가슴에 온 거예요. 만약에 멘토님께서 그 얘기를 안 해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백만 원씩 줘야 강의를 가겠죠.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곳에서 야간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하! 사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과 함께 회의하는데도 8시 그러면 8시에 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8시 넘었다 그러면 저는 앉아있고 들으잖아요. 별짓을 다 했어요. 뭐 손들고 있어라. 말이나 됩니까? 우리 대표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제가 배우는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늦으면 더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박수 쳐주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라고. 그리고 너무 급하니까 커피까지 타가지고 오라고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에 모였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그리고 피드백 할 때는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그래서 피드백 할 때는 따로 불러서 1대1로 그냥 피드백 하면 못 받으니까 당근 2개 주고 칭찬 2개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하면 먹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늦게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교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이 버전이 다 깨졌는데요. 이쪽으로 오니까 최근 걸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가서 최고 명강사 과정을 일기로 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외면하고 무서웠던 걸 들어가자마자 노트북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킬지도 모르고 끌지도 모르는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키니? 어떻게 꺼? 이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데 강의를 하는데 아니 뭔가 하는데 앞뒤 막 뒤집박적 됐던 제가 쭉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났을까요? 이제 제안을 받아요. 김석봉 교수님으로 초대하면 안 됩니까? 책임 교수를 맡아주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책임 교수 맡으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강사들 여기 수료증 받기를 원해요. 이화여대 총장님 수료증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과정을 코칭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거죠. 오늘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팀장한테 안 맡기고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다 만들어서 제 스토리를 제가 풀어갑니다.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손수 만든 거라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어디서 강의했느냐고 또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어디서 강의했느냐? 초대하고 싶은데 내가 담당자로 불안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쭉 다녀온 데를 적어봤더니 진짜 꽤 많더라고요. 예, 좀 합성도 막 되네요. 좀 이해하시고. 네. 제일 많은 데가 되면 삼성그룹 특강을 지금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이죠. 여기 가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요청이 와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해외에 함께 하고요. 이걸 잠깐 볼게요. 여기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길거리지만
창피해서 그러면 복장을 딱 갈아입고 주방에 문장을 딱 입고 나가니까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도전과 혁신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면서 그걸 습관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문장 찾으셨나요? 네. 뭐였죠? 혁신. 네, 혁신. 혁신인데 마음과 습관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습관 때문에 우리가 앞을 못 갑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은 거의 붙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자존심으로 아껴두세요. 근데 누가 자존심 건들잖아요. 거의 싸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봐줄만한데 내 습관 치부를 건드리면 거의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거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봤더니 습관만 바꾸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마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많이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느냐? 이 치료제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몸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걸 외쳐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세계에서 하나뿐인 내 얼굴 예뻐. 누가 딴지 안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하니까. 예. 이걸 외칩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이거예요. 엔도르핀을 계속 먹습니다. 화가 나도 위험해도 무조건 얘를 자극하면 얘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효과냐? 진통제 200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검증해 놓은 그것을 저는 쓸 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그냥 혼자 웃고 있어요. 소리 내든 소리 안 내든 관계없이 뇌에서는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았던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로토닌.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순간 이거 사라져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면 바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이 효과도 만만치 않아요. 마음을 풀어줍니다. 먼저. 아마 가족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불평하는 아이를 보면 얼굴이 벌써 티가 나 있어. 근데 그래도 감사하는 아이를 보면 벌써 얼굴이 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고객님들이 오실 때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 번째는 참 더 좋습니다. 도파민 언제 나오죠? 사람을 주거나 받거나. 집에서도 사람 많이 먹은 아이들 보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아마 고객님들이 오실 때 보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분들 보면 얼굴 표시가 나요.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다이돌핀. 미국 의학계에서 개발됐다고 하죠. 발견됐다고 하죠. 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다이돌핀은 엔도르핀 4,000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할까?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다 죽이는 게 얘입니다. 언제 얘가 나타나느냐? 감탄사가 나올 때하고 감동 먹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감동을 드시거나 감탄사가 나오면 얘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계시고 묵묵부답하시면 얘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가 되시거나 아하 요 정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거예요. 그리고 괜찮으면 박수까지. 네. 이런 어떤 일을 보면 본인 몸속에서 암세포가 존재를 못합니다. 다 잡아 죽여요. 얘가.
감탄하거나 감동 먹거나. 그러면 이제 저도 암투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일단은 내 몸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어린 시절을 잠깐 보신다면 혹시 흥부와 놀부를 아십니까? 네. 네. 혹시 흥부 집이었나요? 놀부 집이었나요? 네. 아, 저만 흥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요, 저희 큰 집입니다. 큰 집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가 30분 동안 윗동네 가는 동안 다 논전으로 큰 집가 있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런데 그 큰 집에 가니까 대궐에다가 여기 여성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예쁜 누나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태어났는데 가문의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양반집인데. 저희 집은 작은 집이고 아랫동네예요. 근데 큰 집에는 누나들 방이 다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보니 방이 한 칸입니다. 방이 하나에다가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팔랑매를 놔주신 거예요. 방 하나에서. 그래서 어떻게 애가 태어난지 알겠죠? 아, 예. 제가 차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6남 2녀. 그래서 제가 큰 집에 가서 살더라고요. 큰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키우시다가 너무 힘드셨는지 돌아가셨어. 이제 새 큰어머니가 오신 거죠. 새 큰어머니가 저 혼자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4명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논전답이 팔리는데 차가 하나씩 움직여. 엄청 큰 겁니다. 그때 차면. 네. 60년대 차가 시골에서 말도 안 되는데 말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자로 봤으면 모든 권한이 저에게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제가 아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끝나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중학교를 못 갑니다.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던 곳이 정비공장이에요. 이때가 14살입니다. 그러면 기술자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석보. 석보가 어디에서 뭐 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 공부들이 다 일어와 영어밖에 없어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못 알아먹겠어요. 근데 기술자는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 막 고치다가 쫄다고! 야, 시다! 야, 그거 몽키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몽키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비팅으로 갖다 딱 주면은 이게 몽키면 괜찮은데 몽키가 아니야. 그럼 얘 쫄다고! 그거 3번째 가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와, 이 쇳덩어리가요, 날라와 제 몸으로. 저는 여기 다리가 딱 와서 부딪혔는데 이미 뼈가 다 우그러져서 이거 못 붙일 것 같아. 펑펑 울어요. 네, 그 2번째부터는 울음이 사라집니다. 왜요? 다른 쇳덩어리 다 나눠오기 때문에. 이 어린애가 저뿐만 아니라 기술 배우러 온 애들이 밤이 되면 온몸이 새파래요. 이분들이 전문 용어 쓰면 곤조가 있어가지고 가만두질 않아요. 화풀이를 우리한테 다 해요. 와, 그래가지고 저녁에 몸을 씻으면 눈물 반, 물 반이에요. 매일 이게 연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10대 때 보니까 참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10대 때 경험한 것들인데, 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집 가난하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것. 할 일이 없으면 졸려서 자고, 저녁이 되면 때가 돼서 자고,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골아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습관 자체가 너무 게으름의 극치예요. 두 번째 보니까 잠이 너무 많아. 잠에서 거의 취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별명까지 나오냐면 동태눈. 조금 심해지니까 썩은 동태눈. 얘하고 놀지 마. 너와 똑같이 돼. 쟤도 동태인데 너도 동태눈 될래? 이게 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부모님이 보여주셨고 주변 모든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살다 가나보다 착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 가보니까 너무 바빠. 잠도 안 자. 그런데 잠은 자야 되잖아요. 제가 길에 나와서 첫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 큰 집에서 뭔가 하나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푸념도 늘어놓고 했는데 그때 당시 큰 집에서 뭔가 도와줬던 다 까먹었을 거예요. 왜?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했지.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완전 뜯어서 재건축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야 이거 네 인생이야. 절대 안 받겠죠. 말도 안 되고. 근데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 주기를.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다 이렇게 오셨을 텐데 저는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비전을 써봐요. 왜냐하면 깡패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반이 오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구워서 팔자가 아니라 오늘 또 누가 나올까? 경찰이 나와서 적어가면 법은 직결로 넘깁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되어 매일같이 불안해서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학 비전, 국가에 대한 비전, 포장마차 노점상 아저씨가 이런 걸 써놨는데 이해되세요? 제가 제 꿈이라고 썼어요. 일단은 사절지 4장을 사다가 그리고 벽에다가 탁탁탁 붙이고 이제 한참 읽고 있는데 아내가 또 등장해. 와가지고 함께 읽어. 그리고 뭐라고 하고 사라졌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연명하네. 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와, 적중들 아시네요, 진짜. 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저는 말만 했지 행동에 옮긴 게 별로 없어요. 이걸 써놔봤자 당신 빨리 뜯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쭉 읽고 나서 한 마디 딱 하고 가는데 와 내가 이 냈던 사람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정신 차리게요. 네, 딱 가다가 흥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 뜯었어요. 뜯어서 16길제로 바로 옮기고 제 책상 앞에 붙인 거예요. 왜? 이거 아내 것도 아니고 가족 것도 아니에요. 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읽기 시작해요. 저만 알아듣도록. 이게 저를 오늘 만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직접 써서 본인 가슴 뛰게 만들어야 본인 거인 거죠. 남의 거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따졌어요. 신이시여 이게 뭡니까? 왜 큰 집이 아니고 왜 작은 집입니까? 막 따지고요. 막 난리 폈어요.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막 따졌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보니까 공정하더라고요. 주인 교수님 엄청 바쁘신 거 아시죠? 그런데 주인 교수님께도 24시간. 이게 엄청 바쁘게 뛰게 오시는 대표님도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통. 이게 신이 내려준 최고의 걸작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시간을 똑같이 줬는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부가 갈라져요. 엄청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엄청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미래를 디자인하는 세 가지를 봤어요. 성공자들의 아주 공통점. 첫 번째가 시간 관리였습니다. 시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요.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사업인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이 미션. 어떻게 마음가짐 가지고 사명을 이룰 거냐.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못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가 하는 게 귀처럼 너무 많이 따진 거예요. 제가 이 사명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좀 불평이 많았던 거예요. 왜 쟤는 좋은 거지 왜 난 나쁜 거 주느냐. 똑같은 거 주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일 머리가 달랐던 거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만 나쁜 거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전입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도 연도 언제 이룰 건가까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성공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고 이거 언제 이룰 건지가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게 명확해요. 더 빨라지거나 조금 느려도 많이 안 느려요. 근데 그거 다 이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생을 바꾼 시간인데 요겁니다. 시간 디자인.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시군요. 효과 있게 하는 것은 소리 한번 내보는 겁니다. 네, 전체 준비! 시작! 시간을 디자인하자. 네, 와 대단들 하시네요. 말씀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잘 쓰시라고 환호성과 함께 경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때 보면요, 이렇게 대충 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박수 소리에 의해서 내 몸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 치면 칠수록 효과가 100%입니다. 근데 환호성과 함께 하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다이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죽어요, 솔직히.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면 환호성과 함께 드리면 대분도 좋고 본인도 좋아요. 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벌써 몸이 조금 달아질 거예요. 달아오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개인적인 비전을 보니까 저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보니 시간을 쓰려고 보니까 우리 실수가 어디 있으냐면 요게 많이 빠졌어요. 가족 여행 하겠다고 해놓고 일이 들어오면 또 해. 그리고 미안해 그런데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과 식사하겠다고 약속해놨는데 누군가가 또 밀고 들어와. 그러면 가족하고 약속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가족하고 그렇게 신경이 안 쓰는 분은 밀고 들어옵니다.
야, 맨날 가져가고 함께 있잖아. 나 좀 만나줘. 나 좀 식사 사줘.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가족들한테 놓쳤어요. 근데 하나 방법, 제가 쓴 방법이 있어요. 쓰시겠지만, 미안해. 선약이 돼 있어. 선약. 그쪽 안 낍니다. 가족은 깨요. 선약은 안 깨요. 그러니까 선약 돼 있다고 하지 왜 굳이 가족 얘기를 해요? 거기서 분명히 깨졌네.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오르겠어요. 또 한번 볼까요? 돌려지 않는 한 끝을 안 치게 돼. 저는 큰애가 태어났고요. 아들이에요. 둘째 머스마예요. 셋째 왕자예요. 넷째 아들이에요. 아들만 되시오. 예,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아들만 되신데 다 알바시켰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괜찮은데 놀면서 알바하면 등록금 기대하지 마. 큰애가 설마 잡았지요. 끝까지 보니까 공부 안 해. 놀아. 알바도 안 해.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이 마감이라고. 애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됐어요. 바로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알바를 잘해요. 하다 보니까 음식이 저희들이 풍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6명이 모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비주얼, 고주얼 다 쏟아내요. 밖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회의 테이블이 있어요. 뭔가 결정할 때는 다 회의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스테이크 그러면 이제 미리 뭐 해서 누군가 스테이크하고 뭐 하여튼 요리들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라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괜찮죠? 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집도 그래요. 예, 이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도 부족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제가 바뀌니까 다 바뀌어요. 첫째, 잔소리꾼이 누구일까? 저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잔소리야. 왜 그렇죠?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얘들아, 좀 치우고 게임하면 안 되겠니? 이거 다 끝나고요. 끝나고 하던가요? 하네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네. 치워주면서 곱게 안 치우죠. 입으로 다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진공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발대로 이게 아니죠? 예, 그때 이제 막 갖다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빠만 안 들으면 행복한데 아빠 들으면 행복 깨져.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이 4명의 이놈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내가 뒷수습을 하는 게 편할까? 집에서 게임하는 게 편할까? 훨씬 낫죠, 이게. 생각 딱 바꾸니까, 야, 너희들 실컷해. 아빠가 청소 다 할게. 들어주시겠어요? 단어가 바뀌죠. 아니, 지금 이제 그렇게 소통이 되니까. 네, 이제 의뢰인, 알아서 치우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제가 잔소리 뚝 했어요. 왜? 잔소리에서 절대 안 바뀝니다. 칭찬하면 바뀌어요. 네, 잔소리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바꿔서 제가 90초만 참아라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90초 다른 데 갔다가 왔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바뀌어 있어. 이런 하나하나가
아빠로서 배우더라고요. 네. 자, 무엇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아날로그 방식과 스마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어느 걸 쓰세요? 네, 스마트로 하시죠? 네, 그게 편할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둘 다 필요 없고 나 아직 머리 괜찮아. 이런 거 계실 거예요. 네, 제가 40년 헛다리 짚었죠. 그래도 이걸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걸 쓰면서 보니까 매월 이렇게 스케치 미리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왔는지가 이게 기록이 되면서 매달 써지더라고요. 노란 테두리는 다 외국 강의예요. 네, 아직도 삼성이 많지만, 네, 오늘 여기 온 거 보이세요 혹시? 네, 여기 이제 원주 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다녀왔고요. 네. 이게 여기는 이제 뭐 조찬 특강이 대학교에서 3번 있어가지고 교수님들 예, 1시간씩 이렇게 좀 잡아놨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매일 어떻게 쓸 거냐예요. 매일 보니까 오늘 16일 맞죠? 네. 예, 이렇게 미리 들어와요. 미리 들어온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한눈에 다 보이게 해놨죠. 이게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많이 길어야 20분, 짧으면 10분이에요. 이미 선약된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말 효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근력 운동을 하네요. 매일.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근력이 점점 약해지면 저기 하늘나라 빨리 가는 거 아시죠? 너무 이제 공통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거기 빨리 못 가게 하죠? 여기 좀 제발 들려다 가세요. 요양원. 가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렇죠? 근력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근력 운동들 하고 계시죠? 네. 네. 하셔야 됩니다. 런닝도 하시면 20년 뒤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나이에서 20을 빼셔야 정상이에요. 갑자기 젊어졌죠? 네, 그게 우리 어른들 세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내 나이가 어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15분 꼭 투자해라. 네. 15분 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A, B, C, D로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A.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오늘 꼭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D. 예,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C. 시작. 네.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임하거나 부탁하면 돼요. 근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D.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하시죠. 반사! 네가 해. 하거나, 내가 요건 도와줄게. 이것도 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몇 천만 원 들어서 시간관리법을 배웠는데, 시간관리법 배우러 가면 머리 쥐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2박 3일 시간에. 근데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걸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 뒤에 쏙쏙 들으지 않으세요? 네. 네, 삼성에서 제일 인기 높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매달 들어가고 나오고 1년에 한 문금씩 묶입니다. 1년에 한 바이드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서대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희 아이들 4명에게 성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들아 다 모여봐. 모일 애가 있을까요?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해야 될까요? 몇 년 동안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씁니다. 여기다가 다 기록해요. 아빠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메모와 기록을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자료일 텐데,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빠가 뭐하다 갔는지 이거 남기고 저는 가려고요. 예, 오늘 거 맞죠? 오늘 날짜 저 앞에 계신 대표님, 대표님 앞쪽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어떻게? 예. 이거 강의하는 분들은 강의하려고 써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못 쓴 거 막 일반적으로 어디 갖다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그저께도 아이들이죠? 이제 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것은 저는 얽매일 줄 알았어요. 여기에 기계가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내가 기계가 진짜 되기 싫은데 하는데 보니까 이걸 쓰다 보니까 3년 만에 딱 느낀 게 와, 자유다. 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없으면 5만 가지가 움직입니다. 뭐 해야 될지 몰라. 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요겁니다. 들러리 인생인 줄 알았어요. 짓밟혔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주인공 맞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딱 유일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께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전에 살다 다시 오신 거 아니죠? 네. 앞으로도 안 오실 거예요. 우리 당대에 살고 계세요. 유일합니다. 타고나세요. 능력이 엄청나세요. 못 봤을 뿐이옵니다. 네, 이분에게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서로 두 분씩. 예, 악수하시면서 참 대단하신다 인사로 가름할게요. 네, 서로. 네. 세계 최대 걸작품이시잖아요. 네. 대단하실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대 걸작품이시잖아요. 네. 주인공이 되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환호와 박수로. 네. 결혼이 안 되지 않았겠어요? 저희 나이 때.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데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때 국민학교죠. 키가 여성들이 원하는 키가 또 아니에요. 70은 넘어야 되는데 제가 6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력 보니까 국민학교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직업이 뭐냐? 제가 용접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해요. 막노동이에요, 거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다 묻을 수 있는데 집이 있느냐, 차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 사느냐, 월세 사느냐. 근데 그것도 못하고 공장에서 배려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 사람 좋다고 중매쟁이라고 그럴 때는 중매쟁이가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근데 커피값 좀 들어갔겠지만, 근데 여성들이 거의 반잔을 못 마셔요. 반잔 정도 나오면 이렇게 드시면 거의 통성명 끝났어.
그럼 여성들이 어떤 것을 취하시냐면 전화번호 달래. 전화하겠다고. 전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1년에 30명이 넘게 와요. 그래서 제가 10년 딱 되면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30에 선언했는데 30에 멘토님이 여성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이미 대학교 졸업했고 위촉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커피를 끝까지 다 드셨어요. 전 불안했죠. 언제 가실까? 똑같이. 그런데 이 여성이 커피 딱 끝내고 나서 약속을 잡는 게 제가 아니라 이 여성이 약속 잡아요. 그 약속 잡아서 가지고 미리 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와 결혼하면 야간에 서울에 검정고시가 있으니 그거 중등과정, 고등과정하고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데 하실 마음이 없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4살에 이미 공부 좋았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랬더니 한다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여기까지 말 끝나고 다음 약속을 또 잡아요. 그래서 또 나갔죠. 그날은 이제 조금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꼭 한 번씩 까고 만약에 결혼한다면 멘토님께 들었는데 집도 이렇게 하지 않고 공장에서 산다는 들었는데 제가 유치원 옆에 전세를 살고 있으니 거기서 결혼 출발하면 안 되겠느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인연이시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유는 갑자기 무서워. 갑자기.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길래 그리고 이제 이 학부형님들 유치원 학부형님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세 분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을 했죠. 아, 이 여성은 이 선생님은 평강공주과구나. 그래서 제가 3주 후에 프로포즈를 했죠.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으면 안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앉지도 못하게요. 결혼 전까지. 그래서 서로 둘이 약속을 잘 지켰죠. 그리고 1년 후에 얘가 태어나고 2년 후에 연년생으로 두 번째가 태어나니까 유치원 그만두고 어린이집 교사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가 또 태어난 거예요. 상가를 얻어서 반쪽은 살림집, 반쪽은 놀이방. 그때 놀이방 처음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였겠다. 너무 잘 가르치니까 대기자까지 생긴 거 있죠. 그때 제가 야간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대학교에. 그런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도왔죠. 그런데 제가 졸업 딱 하니까 아내가 거한 상을 베풀더니 통장을 하나 줘요. 여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이제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여 살리는 게 맞지? 그 통장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큰 돈이지. 우리 집에는 먹고 살고 공부했고 통장에 20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처럼 정부에서 지원 일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명지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앞쪽에 정문 쪽은 거의 보증금이 1억, 안 보이는 데로 가면 2천, 뒤쪽으로 넘어가봤자 2천, 1,000이에요. 저는 200만 원.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벼룩시장 뒤지다 보니까 스네카 폐차 직진에 있는 거 230만 원. 요걸 구매해서 토스팔로 나간 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갔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잘 돼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사명이 뭔지라는 거예요. 네. 해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준비하면 야! 전체 준비! 시작! 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공유 좀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 사명 잘 이루시라고 큰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임 교수님께서 자리 배치를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앉으면 교육률이요 120% 넘어갑니다. 남자끼리 앉고 여성끼리 앉잖아요. 70, 80밖에 안 돼요. 배치 너무 잘하시고요. 우리 지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원래 졸려야 되는데 졸음도 없잖아요. 아, 너무 잘하셔요. 예,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이 저는 사회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봤더니 토스트를 너무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했는데 남은 거 어떻게 하냐. 내일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버리자. 다 버린 거니까 아까운 걸. 손님이 안 오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버리는 거 좀 구워다 주자. 그래서 구워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두 번 주고 가니까 또 가져왔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요청할 때 갖다 주자. 그런데 이걸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구워가지고 공원에 갔더니 점심 못 드신 어르신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 받으시려고 하다가 공짜라고 하니까 대접하는 거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갈 때 기쁨으로 갑니다. 왜? 다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과정을 시험 과정을 했거든요. 지금 난리 났네요. 지 마음대로. 네, 이제 버전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또 막 넘어가네. 예. 삶을 주도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 이제 7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쇄신하라예요. 계속 쇄신하라. 이게 저를 바꾼 겁니다. 마음을 먹고 행동 옮기는데 계속 쇄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추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말씀 하나는 요겁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행동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간 만큼 너무 큰 수확을 거둔다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가? 이 말은 뭐이다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뭐 이제 막장인데 여기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막 대놓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하다 망했어요? 와 신나게 막 물어봐. 그래서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안 쓰던 모자를 눌렀어요.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3일 딱 지나가니까 창피한 건 어디로 가고 쪽팔려서 못 알았어. 혼자 고민해요. 아내가 놀이방 하는데 대기자까지 있어? 나도 애들 좋아하니까 나도 애들 돕고 함께 먹고 살면 되겠네. 제가 나쁜 생각인가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콧노래 부르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건 된대.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삐쭉 서. 알고 보니까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자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아내를
불러서 자초지종 들어보니 2주 전부터 애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간 거예요. 왜 그랬어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보이잖아.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두 다리 뻗고 처음으로 곤히 자. 나는 잠이 안 와.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뭐 5만 가지 와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과제를 2개를 풀어요. 길거리 여기까지 왔는데 쪽팔린 게 무슨 대수냐. 쪽팔 거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길이지만 토스트 분야에 진짜 프로가 된 거죠. 이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옷을 갈아입어요. 호텔 저기서 오죠. 에피소드가 많지만 이렇게 갈아입고 나갔더니 안 봤던 분들도 다 쳐다봐. 뭐 홍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러다가 딱 1주 지나고 나서 제가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웃으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주 뒤부터 줄을 서요. 검증된 거지 이분들한테. 이때부터 제가 했던 게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비전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 바꿉니다. 매일같이 토스트를 드시는데 계란 토스트만 드시면 너무 질리겠다. 그래서 계란 토스트, 신선한 야채 토스트,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 치즈 토스트, 육류 좋아하시는 분 햄 토스트, 이거 몽땅 스페셜로 다 드시고 싶은 분들 햄을 한 장 더 얹어서 이름을 석공 토스트로 붙여요. 5가지 메뉴 나옵니다. 우유, 오일 근무 골라 드세요. 한국에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게 햄 치즈가 여기서 개발돼요. 저희의 손에서. 제가 영광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게 개발되냐면 길에서만 드시던 토스트를 제 이름 걸고 처음으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2가지는 제가 해놨네요. 햄, 치즈 만들었을 때 특허 매장 왔어요. 근데 제가 고민 일주일 하다가 특허 안 냈어요. 온 국민이 드셔야 된다. 지금 그걸 냈으면 제가 좀 방석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온 국민이 먹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감동을 드리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 첫째, 옷은 갈아입었으니 감동을 도전하려면 위생 청결을 철저히 지키자. 아무리 싸고 맛있어도 이게 안 바뀌면 못 드신다. 또 한 가지, 웃지 않으면 서비스 꽝이다. 그러면 웃으면서 해야 되고 고객님들 칭찬할 정도는 나오자. 그래서 우리의 일을 내놓고 아침마다 5분씩 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5분씩. 처음에 막 쥐가 나요. 여기가 뭉치고. 근데 3주 되니까 여유로워졌어요. 까칠한 분들이 많아요. 길에 부부싸움하고 나온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분은 부부싸움하고 진 것 같아. 화분이 나한테 다 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서비스 받기로 하래요. 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얼굴을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고객님들이 엄청 드는데 아침에 제가 오전 6시 오픈해가지고 오전 11시까지만 해요. 점심은 안 넘깁니다. 왜? 점심 넘기면 주변 식당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오전만 했습니다. 아침만 5시간 하는데 점점점 늘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이 는가 봤더니
아니 그 조그마한 데서 100만 원 가까이 벌어요. 5점만 하는데. 오전 5시간만 하는데 그런데 계속 품절이야. 매일 품절. 커피 사드리면서 타드리면서 죄송해요 내일은 더 가져올게요. 또 품절이야. 11시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미안해서 또 커피 타드리면서 죄송해요 내일은 더 가져올게요. 이분들이 꿰르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려면 출근 30분 땡기자. 1시간 땡기자. 그러기 위해서 사명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줄 서 계셔요. 근데 앞에 부장님 계시고 그 앞에 과장님 계셔. 그래 이제 맨 여성분은 저 뒤쪽에 있어. 먼저 가야 되잖아요. 먼저 가면 되는데 포장을 들고 제 얼굴 보고 웃고 가요. 좀 몰랐어요. 왠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해요. 아침마다 제가 얼굴 떠들고 얼굴만 보고 가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 가자마자 부장님 얼굴 보고 과장님 얼굴 보면 하루 종일 왕짜증 난대.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사장님 얼굴 보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 좋대. 제 사명 맞지요? 네. 아침마다 웃고 나갔던 게 이분들에게 너무 귀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옆에 분에게 서비스 좀 하세요. 리서트 얼굴로. 네. 칭찬할 게 너무 많지만 하나씩만 지금 칭찬해 주세요. 하나씩만 구체적으로 칭찬. 서로 구체적으로. 네, 또 보니까요, 이런 일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골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제가 손짓 빠진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 와, 서울시청 부근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을 먹칠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디 분이 많이 오나 봤더니 일본인, 그 다음에 유럽인, 그 다음에 중국인. 그때 당시 지금 거꾸로 됐지만 그래서 유럽, 영어, 중국어 하자. 어떻게 할까? 학원비 갖다 주면 여기서 팔아서 거기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문장을 만들었더니 한 국가당 20문장 60문장을 머리에다 담는데 한 달 만에 다 들어와요. 움직여서 다 외워서 넣죠.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딱 보면은 1어가 나와. 일본인 같으면 와이고자면 이라사이마세 이 정도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들으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TV 올라오는데 미국 부부는 1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커피값 100원입니다. 아예 써놨어요. 저는 정수기 받아서 물 끓여다 갖다 놨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밖에 안 돼. 그때 당시는. 그런데 100원 이렇게 보고는 이 커피값은 어려운 뉴스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커피값이 5만 원까지 돼요. 그렇죠. 100원짜리인데 5만 원을 넣는 분 봤어요. 왜? 좋은 데 쓴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전달했는지 나중에 거기다가 써붙입니다. 어느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토스 드시면서 너무 뿌듯해 하세요. 저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이런 일이 이 장소에서 이제 계속 일어났던 거죠. 이건 뭐냐면요. 10분이서 드시니까 출근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쩍쩍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보고 웃어. 그래서 음악을 들으는 거예요. 음악을.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두루마리를 풀면 깨끗이 못 드실 것 같아요. 왜?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티슈로 바꾼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받은 손을 어떤 걸로 막 야단치세요. 왜 손 받다고 주냐고. 그런데 손 닦고 드렸더니 왜 지금 초를 다투는 축구 시간에 손 닦고 주니? 그래가지고 셀프 계산을 바꾼 거예요. 바꿨더니 매출 2배를 뛴 거 아시죠? 왜? 그분들이 계산하는 시간에 제가 한 분 더 드려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소풍 가는 기분이 매일 아침마다 고객님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밤잠을 설어요. 아내가 그래, 제발 잠 좀 자고 가라고. 이 정도 기분이었어요. 소풍 가는 기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 대표님들 매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신 것처럼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너무 값지게 보였어요. 저의 인생을 손들지 바꾸는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네. 일본에 대한항공에 1등석과 비즈니스석만 주는 가이드. 원래 이렇게 내놓으면요, 한 개는 안 내줍니다. 12군데를 내줘요. 근데 저는 다 내주더라고요. 전면에. 너무 감사한데요. 예. 이렇게 보니까 참, 처음에 방송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게 그렇게 좀 너무 티나는 것 같고 해서. 근데 SBS 뉴스를 가고 나서 이제 PD가 오시더니 자살이 너무 심하니까 방송을 못 내보는데요. 자살 자체를. 더 심각해진다고. 근데 사장님이 다큐 좀 찍었으면 좋겠대요. 일주일 찍고 25분 나간다고. 근데 거절했다가 자살이 심각한다는 걸 알고 이제 출연을 했죠. 25분 나가는 동안에 뒷발쳤죠.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유는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이 제 프로를 보고 많이 돌아왔다고. 근데 방송 끝나는 무렵에 울산 기업 총수님, 엄청 큰 회사 회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석공 씨지에 네, 전화 끝까지 좀 들어서 그래서 네, 30분 동안 이분 말씀하시면서 울고 저도 함께 울고. 이유는 회사가 IMF로 인해서 거의 엄청난 회사인데 부도 직접 자녀들에게 부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는데 그걸 몰래 다 가져왔대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자살 2번 시도했는데 실패. 오늘 마지막 날 회장실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마지막으로 세상 떠나는 작업을 하다가 켜진 TV에 제가 나와서 끝까지 울면서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석공 씨 고마워. 나 살려줘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방송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촬영을 해가지고요. 저녁 뉴스 생방송이 나간대요. 엄청 나갈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근데 2분 나가고 보이시죠? 그런데 역시 대기자는 기자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저를 그렇게 소개를 깔끔하게 해요? 저는 저녁밥은 못 먹었어요. 너무 저한테 감동을 먹어가지고. 근데 그날 제가 결정이 뭐냐면, 나한테 내가 감동 주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감동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감동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결정하고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죠?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은 참 이렇게 이제 매장이 바뀌었는데요. 요건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비전. 자, 칭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막 깨지는 것은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좀 이해를 바라고요. 네. 즉시 하는 게 너무 좋죠. 즉시 하는 게. 좀 나중에 하면 생뚱맞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제가 이런 데서 강의하느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3,000명 앞에서도 강의하고 제일 많을 때는 5,000명 앞에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떨었죠. 그런데 이제 떨 일이 없는 게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이라 어디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대비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겁니다. 가슴 뛰는 길에 비전을 기록하고 멋진 삶을 사신다면 본인 건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고 외쳤던 단어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혈관 청소, 근력 운동 이런 걸 이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혼자 할 때 300개 팔고 400개 늦을 때 동시에 이렇게 나갔고요. 저는 200개 나라 100개씩만 세우면 2만 개가 되는데 이때 로열티를 받아오겠다 이 꿈을 안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여기 걸려 있어요. 한 사람만 봤습니다. 이거 이게 마곡나무에 이게 지금 2년 전에 준비가 됐고요. 네, 마곡나무요. 1번 준비했고요. 대표님들이 혹시 들으실 수 오세요. 저를 만나면 제가 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자주 못 가서 미안해서 네. 예,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넘기고요. 오늘 나눈 세 가지. 우리 한번 이거 외쳐도 되나요? 네. 예. 자, 제가 당신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첫째 준비. 당신은